네, 당신의 하루를 꿰뚫어 볼 BT의 5분 세상 읽기, 심층 분석, 오늘치 핵심 기사 덤이 아주 두둑하게 들고 왔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금값이 막 폭락을 하고요. 군대가 갑자기 입시 고시원이 되고 또 키 큰 사람이 특정 질병에 더 취약하다는 소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세상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핵심만 쫙 뽑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들이 진짜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과거의 공식들이 현실 데이터 앞에서 어떻게 산산조각 나고 있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막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그냥 겉핥기식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그리고 이게 당신의 지갑과 일상에 어떤 의미인지 연결해드리는 게 우리 미션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깨진 공식부터 바로 보죠. 중동 정세랑 역주행하는 금값 이야기입니다. 네,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아니 진짜 보통 태풍이 오면 튼튼한 우산을 쓰거나 대피소로 숨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거대한 전쟁이라는 태풍이 부는데 사람들이 대피소 역할을 하는 금을 오히려 내다 버리고 있습니다. 순금 1돈이 110만 원 선에서 놀다가 갑자기 94만 2천 원으로 뚝 떨어졌고요. 은 가격 같은 경우는 타격이 더 컸습니다. 무려 25.3%나 폭락했죠. 와, 은이 25%나 빠졌다고요? 국제 금 선물도 5천 달러 선에 그냥 무너졌잖아요. 솔직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옛날부터 전쟁 나면 무조건 금괴부터 사 모으는 게 인류의 오랜 생존 공식 아니었나요?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지금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게 공포심이 아니라 수익률이라는 거대한 자석이라는 겁니다. 미 연준이 고금리를 아주 꽉 쥐고 있잖아요. 아, 이자가 안 붙으니까. 네, 맞습니다. 금은 아무리 창고에 막 꽉꽉 채워둬도 그 자체로 이자가 단 1원도 안 붙는 자산이잖아요. 반면에 달러를 쥐고 예금이나 미국 국채에 넣어두면 가만히 있어도 높은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오죠. 잠깐만요. 이자가 안 붙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전쟁으로 내 자산이 완전 휴지 조각이 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당장 이자 몇 푼 받자고 최고의 안전자산을 포기한다고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여기서 두 번째 변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달러의 초강세 현상입니다. 전 세계가 위기를 느끼니까 달러로 돈이 확 몰리면서 달러 가치가 폭등했어요. 금은 국제시장에서 달러로 거래되는데 달러가 비싸지니까 다른 나라 통화로는 금이 너무 비싸게 느껴져서 수요가 확 꺾여버린 거죠. 아, 환율 차이 때문에 비싸서 안 산다? 네, 게다가 지금 주식시장 상황도 보셨죠. 검은 월요일 코스피가 무려 6.49%나 폭락하면서 5,405선에 겨우 턱걸이했습니다. 와, 5,405선 턱걸이. 외국인이란 기관이 8조 6천억 원 이상 매물 폭탄을 던졌단 말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8조 원 넘게 쏟아부으면서 방어하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6.57%, SK하이닉스가 7.35% 빠지는 등 시총 상위 10개 종목이 줄줄이 패닉셀링으로 무너졌습니다. 증권주는 10%나 급락했고요. 코스닥도 5.56%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계좌가 다 파란불이 켜지고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급하게 담보 부족 메꾸거나 현금 확보하려고 장롱 속 금까지 헐값에 현금화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네요. 그 흐름이 맞습니다. 거기에 아주 치명적인 물류 변수도 하나 숨어 있는데요. 중동 위기로 두바이를 경유하는 핵심 항공 운송망이 사실상 마비가 됐거든요. 물리적으로 금을 비행기에 태워 나르는 물류비랑 보험료가 천정부조로 뛴 겁니다. 아, 금을 나를 길이 막혀버렸네요. 결국 고금리, 강달러, 주식 폭락에 따른 마진콜, 거기다 물류 마비까지 이 거대한 경제의 톱니바퀴들이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공포를 완전히 덮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경제 지표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근데 이 중동 정세 자체도 진짜 황당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치권 상식마저 흔들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보가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트루스 소셜에다가 불과 48시간 내에 이란 발전소를 다 파괴하겠다, 이렇게 살벌한 최후 통첩을 날렸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돌연 이란과 아주 훌륭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5일간 공격 연기를 딱 지시했단 말이죠. 정형적인 벼랑 끝 전술입니다. 진짜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네요. 이 5일이 평화를 위한 진정한 골든타임인지 아니면 더 큰 타격을 위한 연막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시장은 이걸 좀 안도하면서 받아들이나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시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나쁜 소식 그 자체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이거든요. 이런 리더의 극단적인 태도 변화와 변동성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공포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 공포가 시장 이성을 마비시킨 게 딱 보이는 게 코스닥 시장 막 다 무너지는 와중에
유독 삼천당 제약 한 종목만 3.75% 상승하면서 코스닥 시총 1위로 올라섰어요. 기현상이죠. 극도의 불안 장세에서는 투자자들이 펀더멘털을 보기보다는 피난처가 될 만한 특정 테마, 소수 종목으로 막 맹목적으로 몰려드는 쏠림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시장의 극도 혼란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겁니다. 자, 외부 변동성도 무섭지만 지금 우리 시장 바치는 두 기둥, 삼성전자랑 하이브를 보면 내부에 숨겨진 변수가 더 뼈아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히 굳건할 줄 알았던 1등 기업의 공식 흔들리고 있어요.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무려 93.1% 찬성으로 5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부에서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배수진을 쳤는데 이게 그냥 한 기업의 노사 갈등으로 치부하기엔 불씨가 너무 큽니다. 아니 글로벌 체스판 위에서 내부 갈등으로 자기 발목을 잡는 거 아닌가요? 지금 삼성전자가 글로벌 디램 점유율 36.6%, 낸드는 40%를 쥐고 있는 절대 강자인데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지금 반도체 공급망 상황을 봐야 합니다. AI 열풍 때문에 경쟁사들이 HBM 생산의 라인을 몽땅 쏟아붓고 있어서 범용 디램 공급이 이미 아주 타이트한 상황이거든요. 아, 범용 디램 구하기가 가뜩이나 힘든데 여기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공장까지 멈춰버린다면 글로벌 IT 리기 제조사들은 부품을 못 구해서 연쇄 셧다운 맞을 수도 있죠. 진짜 나비 효과입니다. 시장은 당연히 패닉에 빠질 거고요. 뉴스로 보니까 대만의 나냐나나 윈본드 같은 후발 경쟁사들이 앉아서 반사익 보게 생겼다고들 해요. 근데 삼성이 쥐고 있는 40% 물량을 대만이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 공장 뚝딱 짓는 것도 아니고. 아주 훌륭한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100% 대체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대만 기업들이 진짜 노리는 건 물량의 대체가 아니라 가격 협상력의 극대화입니다. 대만 기업들이 벌써부터 돈 냄새를 맡은 거죠. 아, 물량이 부족해지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된다. 네, 벌써 올해 디램 가격이 148%, 낸드는 111%까지 폭등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황금기를 코앞에 두고 우리 기업의 틈새를 경쟁국이 파고드는 이 씁쓸한 현실을 봐야 합니다. 외풍보다 내부 변수가 진짜 무섭네요. 내부 변수하니까 하이브 상황고 만만치 않아요.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15.5%나 폭락해서 29만 5천 원이 됐어요.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26년 3월 21일 광화문 BTS 컴백 공연 인파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이라고요. 당초 경찰과 서울시가 최대 26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청사진을 제시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데이터로 시뮬레이션 해보니 수용 가능한 인원이 4만 6천 명에서 8만 3천 명 수준에 그친 겁니다. 아니 근데 26만 명에서 8만 명으로 줄어든 건 알겠는데 공연을 아예 취소한 것도 아니잖아요. 방탄소년단이 노래를 못 부르는 것도 아닌데 예측치 좀 틀렸다고 기업 가치가 하루아침에 15%나 날아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에서 선반영된 기대감이 얼마나 무서운 양날의 검으로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엔터산업 주가는 지금 당장 버는 현금이 아니라 미래에 창출할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환상을 먹고 자라거든요. 아, 그러니까 26만 명이라는 군중동원력을 베이스로 굿즈 판매량, 관광 수익 이런 거 다 엑셀에 때려 넣어서 수익 모델 짰을 텐데 그렇죠. 그 기반 숫자가 깨져버리니까 부풀려졌던 기대감 풍선이 푹 꺼진 겁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얼어붙은 거시경제 분위기도 매도 심리에 불을 붙였고요.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 매물도 엄청났군요. 그래도 당장 4월부터 관객 500만 명 규모 월드 투어가 시작되잖아요. 증권가 예측 보니까 이때 투어 매출만 1조 6천억 원 규모라고 하던데 하이브의 돈 버는 실력 자체가 꺾인 건 아니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올해 하이브 영업이익이 978%나 폭증할 거라는 데이터를 근거로 오히려 목표가를 50만 원 선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오, 50만 원까지요? 결국 단기적으로는 화려한 환상의 요동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숫자로 증명될 실력, 즉 실적이라는 중력으로 회귀한다는 걸 청취자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기업들의 거대한 숫자 이야기에서 시선을 돌려서 이번엔 당신의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 명세서랑 직결된 부동산 정책 얘기 좀 해보죠.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7%나 급등했어요. 종부세 대상 가구도 53.2% 폭증했고요. 네, 엄청나게 올랐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들한테 세금 폭탄을 던진 건데 왜 엉뚱하게 세입자들의 전월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시장 경제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조세 전가 현상입니다. 집주인한테 갑자기 수천만 원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이걸 순순히 자기 돈으로 낼 집주인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사실. 이 메커니즘의 핵심은 특정 지역의 공급 부족에 있습니다. 지금 강남 3구나 한강벨트 같은 곳은 살고 싶어하는 수요는 많은데 물량은 없는 철저한 공급자 우위 시장이거든요. 가격 주도권을 쥔 집주인들이 자신이 낼 세금을 세입자한테 월세 올리는 방식으로 슬쩍 밀어낸다는 거군요. 세금 화살은 자주택자한테 쐈는데 정작 꽂힌 건 가장 약한 고리인 세입자 지갑이네요. 정확합니다. 기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려버리거나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서 세금 비용을 세입자에게 흡수시키는 거죠. 연초부터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1.3% 상승한 것도 다 이 맥락입니다. 와, 다 연결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렇게 주거비가 팍팍한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아주 기발한 생존 전략을 짜내고 있어요. 짧은 게 최고라던 군복무 상식도 뒤집혔잖아요. 요즘 육군보다 공군 인기가 폭발적이라면서요. 네, 데이터가 확실히 보여주는데요. 작년 육군 지원자는 31.4%나 급감했는데 공군 지원자는 8만 968명으로 오히려 29.5% 증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군은 복무 기간이 21개월로 육군보다 3개월이나 더 깁니다. 군대는 무조건 빨리 제대하는 게 최고라는 상식이 깨진 건데 3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내고서라도 공군을 택한다. 핵심은 시간의 질이 달라졌기 때문이잖아요. 요즘 태블릿 PC 반입되고 인터넷도 쓸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을 온전히 자기 개발에 투자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내무반에서 태블릿으로 인강 들으면서 의대 입시 스터디하고 수능 준비하고 코딩 연습하고 육군에서 짧게 고생하는 대신 3개월 더 갇혀 있더라도 군대를 고시원처럼 활용하는 거네요. 진짜 영리하면서도 절박한 선택입니다. 국방의 의무마저 스펙 경쟁의 연장선이 되어버린 한국 사회의 치열한 단면이죠. 심지어 메가스터디 같은 대형 사교육 업계는 군수생들을 겨냥해서 군 전용 할인 상품 내놓고 부대까지 교재를 직접 배송해준다니까요. 시장 반응 속도 진짜 무섭네요. 어떻게 보면 참 짠하기도 하고요. 자, 생존 경쟁만큼이나 강렬한 개인의 취향이 만들어낸 반전도 짚어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노제팬 불매운동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일본 맥주가 아예 싹 사라졌었잖아요. 정치가 맥주캔 하나를 지배하던 시절이었죠. 네, 완전히 막혔었죠. 근데 그 견고한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작년 수입액 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요? 수치가 증명합니다. 지난해 일본 맥주 수입액이 7,915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깼습니다. 불매운동 여파로 2020년에 567만 달러까지 곤두박질 쳤던 걸 생각하면 진짜 기적적인 반등이죠. 삿포로 맥주 같은 건 국내산보다 비싼데도 매출이 83%나 복증했고요. 아니, 양국 외교 관계가 뭐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도 아닌데 도대체 누가 이 비싼 맥주를 이렇게 마셔야 되는 걸까요? 원동력은 130만 명이 넘는 일본 여행객, 그중에서도 MZ세대의 현지 경험 소비에 있습니다. 일본 현지 여행 가서 토리키조쿠 같은 로컬 이자카야 문화, 거기서 느꼈던 즐거운 분위기나 감각적인 경험을 한국에 돌아와서도 다시 소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0만 명의 여행 경험이 그 정치적 장벽을 무너뜨렸네요. 거시적인 이념이나 정치보다 내 개인의 즐거움과 미각이라는 경험이 훨씬 강력한 기준이 되었다는 거군요. 이 지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현 시대 소비 트렌드가 이념이나 집단적 억압을 뚫고 철저하게 개인의 취향 중심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선언인 셈이죠. 취향의 힘이 진짜 무섭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택이나 취향을 넘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는 우리 몸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키 크면 좋고 유전자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키 큰 분들한테 아주 치명적인 건강 딜레마가 발견됐다고요? 맑은 공기 마시는 대가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네, 대만 연구팀이 동아시아인 12만 명을 대상으로 유전변이 293개를 분석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키가 클수록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이나 여성의 경우 자궁 내막증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 유전자 하나가 성장판도 자극하면서 특정 질병의 스위치까지 켜버린다고요? 키 크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심장과 생식기 건강에 취약하다니 키 큰 분들 오늘 진짜 가슴 철렁하시겠어요? 흥미로운 건 반대로 키가 작으면 자궁 내막증 확률이 확연히 감소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절망을 주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단순한 외형적 선호도를 넘어 유전자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예방의학의 시대가 열렸음을 시사하는 거죠. 아, 예. 예전에는 다 똑같은 검진만 받았다면 이제는 당신은 키 큰 유전자가 있으니 심장을 우선적으로 정밀 타격해서 관리합시다.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네요. 정기검진의 패러다임이 바뀌겠어요. 맞습니다. 약점을 안다는 건 곧 방어할 무기가 생겼다는 뜻이니까요. 자, 오늘 BT의 세상 읽기 심층 분석 함께 들여다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절대적인 줄 알았던 안보 자산, 금의 가치가 금리 앞에 무너지고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리더의 말 한마디에 주식시장은 너를 띱니다. 세계 1위를 호령하는 기업들조차 거친 외부 환경보다 내부의 기대감과 노사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죠. 세금 정책 의도를 비웃듯이 비용은 가장 약한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청년들은 지독한 생존 본능으로 군대마저 입시 고시원으로 개조해버렸습니다. 이념의 장벽을 훌쩍 넘어버린 개인의 취향부터 완벽한 줄 알았던 유전자의 취약점까지 상식이 완전히 재편되는 하루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투자 공식이나 사회적 상식 얼마나 견고한가요? 변화의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릅니다. 표면적인 현상 너머를 읽어내는 통찰력이 진짜 생존 경쟁력이 될 겁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유전자 빅데이터로 어떤 질병에 걸릴지 예측하고 인공지능이 반도체 가격 폭등을 초 단위로 계산해내는 첨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 콘서트에 팬들이 몇 명이나 올지, 전쟁 중에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건 여전히 인간의 예측을 다 비껴가고 있죠. 네, 그게 참 묘한 지점이죠. 모든 것이 데이터로 계산되는 세상에서 가장 파괴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결국 우리 인간의 욕망과 변심 그 자체 아닐까요? 데이터가 당신의 내일을 결정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당신만의 변수를 만들어낼 것인지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당연했던 것들을 다시 의심해보는 흥미로운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BT의 5분 세상 읽기,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새벽에도 가장 날카롭게 세상을 꿰뚫어 보겠습니다.